안녕하세요. 스마트 코인 트레이딩입니다.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제네시스 여러분 아시죠? 이 제네시스는 제네시스 마이닝이라는 채굴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채굴 회사가 8월이 비트코인을 바닥으로 예측하고 한 액션이 있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고 이 채굴 쪽은 상황이 어떤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난 8월 그레이스케일 자회사 제네시스는 마이닝 시설을 대단위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미 제네시스 마이닝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는데 추매를 한 거죠. 지금 돈이 없어서 난리인 이 눈물의 제네시스는 왜 8월에 마이닝 시설을 매입했을까? 걔네들도 생각이 없는 게 아닐 텐데 제네시스 정도면 늘 옳은 판단을 하는 거 아닐까 싶은데 8월에 마이닝 시설을 대규모로 매입을 한 의사결정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우선 채굴기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먼저 채굴기의 가격은 고정된 게 아니죠. 채굴기는 설계와 부품 가격으로만 채굴기의 가격을 결정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시장에서 당시 해시가 어느 정도로 비트 채굴을 위해 모여 있는지 해시 파워 대비 비트코인 가격을 생각해 보면 되는데 이걸 기반으로 해시의 가성비라는 게 매겨집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의 가격이 빠지면 해시의 가성비도 떨어지고 채굴기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채굴을 하기 위해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채굴기의 가격도 빠지게 됩니다. 한참 유행했던 M2E 많이들 해보셨을 텐데 이 M2E를 해보신 분들은 신발 NFT의 가격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채굴기를 파는 애들은 시장의 비트 가격에 맞춰서 똑같은 하드웨어를 프리미엄을 붙여서 파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채굴기의 가격은 좀 천천히 떨어지고 해시 가성비가 먼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비트코인 가격과 함께 떨어지는 거니까 반응이 빠를 수밖에 없겠죠. 성격으로 보면 해시 가성비는 5일 이동 평균선처럼 빠르게 움직이고 채굴기의 가격은 30일 이동 평균선처럼 천천히 움직입니다. 하락이 시작되면 얘네들이 동반해서 하락을 하다가 이게 딱 꼬이는 시점이 발생을 합니다. 이동 평균선 매매하시는 분들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들어갔다. 가지아를 외치는 상황과 유사한 거죠. 그때가 바로 지난 8월이었습니다. 채굴기 가격이 고점에서 무려 80%가 빠진 이 시기, 제네시스는 이때가 비트코인 채굴기 가격의 바닥으로 봤던 거죠. 예를 들면 채굴 시장의 엔트마이너 S19 모델이 일반적으로 13에서 20개월 투자금이 이 기간 내에 회수가 되면 아주 가성비 있는 시기로 칩니다. 보통은 한 15개월 정도 잡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만약 2021년 10월쯤에 채굴기를 그냥 샀다. 그럼 이 채굴기를 산 사람은 무려 지금 가격으로 100개월을 이 채굴기를 고장 내지 않고 돌려야 비로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최악의 결정을 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채굴을 시작할 때는 현금 존버 자금이 어디까지 필요할지 각을 잡고 계획을 잘 해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코인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해시 가성비가 추세가 어떤지 이런 것도 예상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모든 가용 자금을 채굴기를 사버리면 안 되죠. 존버 기간에 대한 운용비 전략이 필요하고 이걸 잘 못해서 채굴기들이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채굴도 돈 있고 단순히 부지런하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무슨 소 여물 주듯이 그냥 풀 갖다 먹이고 사료 먹인다고 크는 게 아니죠. 전기 꽂고 인터넷만 연결한다고 무조건 채굴에 성공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크립토 사이클도 알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호구가 된다라는 거죠. 이런 걸 잘 모르면 그냥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최고점 당시에는 13개월이면 투자금 회수가 된다고 해서 사람들은 채굴기를 사들였지만 당시로 해시 가성비가 떨어지는 걸 확인했다면 절대 그 채굴기를 집어들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로는 상황이 채굴기를 바로바로 구매가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대기가 워낙에 길었기 때문에 주문해 놓은 채굴기가 만들어졌다라고 연락이 와도 기다린 시간이 얼만데 그 기다린 시간 동안 손해를 봤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취소하지 않고 물건을 받는 경우도 많았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에너지 값부터 시작해서 과거에 비해서 코인 가격도 떨어지고 전기세가 많이 들어가면서 이제는 투자금을 회수하는 기간 자체가 엄청나게 길어진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은 채굴기의 가격이 29개월 동안 주가라 돌려야 본전인 가격에 세팅되어서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 채굴 경제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라면 12월이 비트코인 채굴 입장에서 봤을 때 바닥일 수 있다라는 예상도 가능한 거죠. 일단 해시 가성비와 채굴기의 가격이 다시 만난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채굴기는 뭐랄까 투자와 똑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하는 시점이 이미 본인의 투자가 성공인지 쪽박인지가 결정이 나버리는 거죠. 2021년 말에 채굴기를 산 사람은 채굴 수익이 하루 29달러에서 지금 현재는 2.4달러로 떨어졌습니다. 이때 산 사람들은 지금 채굴기를 팔아도 손해고 돌려도 최소 8년을 돌려야 하고 아주 절망적인 상황인 거죠. 물론 비트코인의 가격이 반등을 하면 이 시기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을 기준으로 보면 8년 후에 지금 돌리고 있는 채굴기가 제 성능을 발휘하지도 못하겠죠. 그래서 이 고점에 채굴에 물린 사람들은 접고 다른 걸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 정도면 진짜 아오지 탄광에 10년 채굴 감옥 노역행을 선고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조 1교대 생산직 채용, 참 재밌는 사진이 있어서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어쨌든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채굴기를 사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진입 장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무려 30개월 동안 돌려야지 투자금이 회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거의 3년이란 기간을 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전기세 부담이 없는 정부기관이나 발전시설에서 돌려야 그나마 가성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쉘 같은 에너지 회사들이 여기에 뛰어들고 있죠. 게다가 여기서 만약 비트가 더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이 회수 기간은 더 길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정부기관 쪽이 권장되는 상황이죠. 이미 개인의 영역을 초월한 상황입니다. 채굴을 해서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은 완전 시장 초기에나 가능했었던 일인 거죠. 그리고 제네시스는 8월에 대규모의 채굴 시설을 들이면서 꽤나 고무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고무적 반응이란 어떤 일이나 상황이 긍정적으로 발전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을 때 고무적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당시 23개월이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라는 채굴기가 지금은 4년, 48개월을 돌려야 맨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년이면 될 줄 알았는데 4년으로 늘어나 버린 거죠. 이렇게 투자 회수 기간이 길어진 상황에 돈도 급한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외부 자금을 끌어오기 위해서 이걸 담보로 잡기에도 최악의 상황인 겁니다. 사온 가격보다 훨씬 더 낮은 가치가 되어버렸으니까요. 담보물로 잡기에는 채굴기의 가치가 너무 떨어져 버린 거죠. 채굴자들은 12월이 본인 운명의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노란색 바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시기가 줄어들 것인가 결정이 나는 시기죠. 그래서 이 12월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고, 영상을 보시면 코인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대형 기관도 늘 정확한 판단, 옳은 판단을 하는 게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절대 대형 기관이 샀다고 해서 따라 사거나 하면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과거 영상에서 대형 기관은 잠수해도 수년간 숨참기가 가능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 부디 12월에는 가격 상승이 나오면서 여러 부분에서 반전이 일어나길 바라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눌러놓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